초겨울 바람이 창틀을 두드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낙엽이 다 젖은 채 바닥에 붙어 있었고 하늘은 내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눈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정아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정아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 깊숙이 차가운 구멍이 뚫린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쓰던 전화번호를 무심코 눌렀다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을 듣고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정아의 남편 박진수는 옆에서 조용히 집안일을 맡아주며 아내를 살폈습니다. 진수는 아내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억지로 일상을 붙잡으려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아침마다 같은 시각에 일어나 밥을 하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수는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정아의 어깨를 감싸 안곤 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그냥 쉬어. 내가 할게. 진수의 낮은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만 정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집안까지 흐트러지는 자신이 싫어서였습니다. 정아와 시어머니 최옥부는 결혼 초부터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고 정아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했어야지. 밖에서 돈 버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런 말들이 자주 오갔고 정아는 최대한 참고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늘 쌓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아는 진수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진수 역시 두 사람 사이에서 최대한 중재하려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강하게 말할 때마다 정아 편을 들기보다는 조용히 상황을 넘기려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런 진수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엄마를 잃고 멍해져 있는 시기에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최옥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아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옥부는 조문은 왔지만 정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고했다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정아는 전화를 받기 망설였지만 곧이어 진수가 주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받아. 어머니잖아. 정아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아냐? 옥분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딱딱하고 빠른 톤이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옥분은 안부나 위로는 건너뛰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장 준비해야 된다. 올겨울 김장은 너희가 맡아라. 배추도 이미 거래해놨다. 정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요? 그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오자 옥부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 배추가 500포기야. 이번 주말에 다 해야 한다. 정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모님을 잃은 지 일주일. 아직 상복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마음은커녕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아에게 500포기 김장을 하라는 말은 그 자체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엄마 장례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지금은 옥부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세상에 다들 부모 잃고도 살아간다. 김장은 집안 대소사야. 장래가 너 하나만의 일이냐? 너희 친정일 끝났으면 이제 시댁일 해야지. 정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눈앞이 순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진수가 정아의 표정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진수가 휴대폰을 받아들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톤을 더 높였습니다. 너는 왜 옆에서 말리냐? 네 마누라가 해야 할 일을 시키는 거다. 나도 나이 먹었어. 누가 하겠냐? 진수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오래된 존중, 하지만 아내의 상처가 그대로 전해지는 분노,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확신이 뒤엉켰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아 지금 상태 보세요. 아직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밤마다 울어요. 그걸 모르세요? 옥부는 코웃음을 치듯 대답했습니다. 울든 말든 살면 다 하는 거야. 김장날 잡았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배추값 다 치렀다. 말끝을 남긴 채 옥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아는 입을 다문 채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정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그냥 너무 서러워. 정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아내의 슬픔을 짓밟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냉장고 위에 놓인 달력을 한참 묵묵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펜을 들고 주말 날짜를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래, 김장하자. 대신 이번엔 내 방식대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장모님을 잃은 며느리에게 내려진 그 한 통의 전화가 이 집안의 오래된 관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날씨는 유난히 맑았지만 이정아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어도 김장 냄새가 나는 듯했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조차 몸에 스며드는 피로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을 잃은 뒤 아직 정리가 덜 된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슬픔 위에 시어머니의 단호한 명령이 내려앉아 정아의 마음은 더욱 눌려갔습니다. 진수는 아침부터 집안을 분주히 움직이며 뭔가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도 어딘가 불길한 결심이 실린 듯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김장하러 갈 거야? 진수는 대답 없이 상자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고무장갑, 칼, 절임통, 커다란 플라스틱 비닐, 그리고 옷더미. 그는 무거운 숨을 한 번 내쉰 뒤 낮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갈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이미 배추도 다 사놨다고 했잖아. 정아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500포기야. 나 혼자 가서 이걸 어떻게 해? 진수는 드디어 아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혼자 시킨 게 문제야. 그걸 당신 탓으로 넘기려 한 것도 문제고. 진수의 말투에는 전보다 훨씬 단단한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평소엔 진수가 어떤 일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 최옥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배추 내려놓았다. 빨리 와라. 시간 없다. 짧고 명령하듯한 문장이었다. 정아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없는 분이야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불과 일주일.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만 봐도 눈물이 나는 순간들.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500포기. 정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을 삼키려 하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그런 정아를 보며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아야, 나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일 내가 혼자 감당하는 날 아니야.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아는 그 손길에 잠시 기대고 싶었지만 차마 눈물을 또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까지 힘들어질까봐 그것도 미안해.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말끝이 점점 낮아졌고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그 눈빛을 보며 잠시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배추를 내려놓기로 한 장소는 시어머니 집 앞마당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오직 엔진 소리와 도로를 달리는 바퀴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아는 창밖을 보며 김장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터에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배추 덤이었습니다. 커다란 파란 비닐에 덮여 있는 배추에서 차가운 흙 냄새가 풍겨왔고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500포기 진짜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 정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배추 더미 옆에는 마늘, 생강, 무, 영양부추, 고춧가루까지 산더미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 그날 다듬어야 할 양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옥부는 집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왔냐? 딱 그 한마디였다. 진수는 얼굴을 굳힌 채 인사도 하지 않고 배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옥부는 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직 상복 입고 왔네? 김장하면서 그럴 거냐? 옷 갈아입어라. 김장하러 왔으면 손 빠르게 움직여야지. 정아의 가슴이 순간 짓눌렸습니다. 상복을 보며 한마디 위로라도 할 줄 알았던 기대는 아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도 말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너는 며느리 도와라. 배추는 오늘 중으로 다 절여야 한다. 늦어지면 내일 김장 못한다. 정아는 손을 떨며 장갑을 끼려다가 결국 장갑을 붙든 채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떠밀려 오듯 몰려왔습니다. 그때 진수가 정아의 손에서 장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아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수는 장갑을 끼며 시어머니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김장은 오늘 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옥부는 짜증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하지만이냐? 빨리 시작해라. 진수는 배추 더미를 한번 바라보고 그 위에 잔잔히 내려앉은 흙을 손끝으로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김장은 어머니 생각대로는 안 끝날 겁니다. 정아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결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이 집안 전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시댁 마당에 놓인 배추 더미는 산처럼 높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배추 겉잎이 사각거리며 흔들렸고 그 아래 보이는 흙은 겨울빛을 받아 차갑게 말라 있었습니다. 정아는 장갑을 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숨을 얕게 들이쉬었습니다. 김장이라는 게 원래 힘든 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500포기의 무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강요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배추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손끝으로 배추 밑동을 짚으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듯했고 그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뭐하냐? 빨리 절여야 한다니까. 시어머니 옥부는 팔짱을 낀 채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바람보다 날카롭게 정아의 등을 찔렀습니다. 정아는 숨을 꽉 참으며 옆에 선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추 밑동에 묻은 작은 흙덩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털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잔잔한 톤이었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장은 우리가 할게요. 대신 제가 방법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옥부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방법? 김장을 무슨 내 맘대로 하냐? 정해진 게 있지. 배추 절이고 씻고 속 넣고. 진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김장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그 말에 어리둥절한 듯 했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누가 큰 소리 치라고 했어? 내 아내 일은 이제 끝났고 시댁 일을 해야지. 남편이면 며느리를 다잡아야지. 왜 감싸기만 하고 있어? 정아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집안의 문제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이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그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정아는 지금 상중입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딸 가진 어머니였잖아요. 딸이 엄마 잃고 일주일 만에 김장 500포기 시키는 게 정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옥부는 표정이 굳었고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갈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상중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그게 며느리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누가 하냐? 진수의 눈빛이 한 번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제가 방식대로 한다고도 말했고요. 진수는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추더미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아는 갑자기 불안해져 그의 뒤를 따라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야, 뭐 하려는 거야?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끼워둔 고무장갑을 배추 더미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동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수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절이랬지. 하지만 진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아에게 천천히 말했다. 정아야, 당신은 오늘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정아는 그 말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왜? 진수는 큰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김장은 안 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아와 시어머니 모두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진수는 배추를 내려놓더니 뒤편에 놓인 커다란 흙자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수는 조용히 손을 떼냈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에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정아의 가슴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흙자루의 입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마당에 널린 겨울 햇빛 아래 진한 흙이 자루 안에서 가득 드러났습니다. 정아는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옥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걸 왜 열어? 진수야, 너 지금 뭐 하려고? 진수는 시어머니의 소리를 무시하고 흙자루를 두 팔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추 더미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아는 숨조차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김장은 이제 우리 집 일이 아니야. 그리고는 흙자루를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짙은 흙이 쏟아져 내려오며 배추 위로 퍼졌습니다. 500포기 배추 전부가 순식간에 흙먼지로 덮였습니다. 정아의 눈이 커졌고 옥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진수야, 미쳤냐?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흙을 쏟아붓는 그 행동 하나에 지난 수년간 참아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충격과 동시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남편의 보호라는 감정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아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이 집안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날이라는 것을. 배추 위로 쏟아지는 흙먼지는 겨울 햇빛을 받아 갈색 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흙이 떨어질 때마다 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500포기 배추는 한순간에 본래의 색을 잃고 검붉은 흙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아는 말을 잃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어깨는 들썩이지 않았고 손끝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일을 수행하듯 차분하고 묵직한 동작으로 흙자루를 끝까지 비웠습니다. 시어머니 옥부는 아들이 흙을 쏟아붓는 순간부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냐? 김장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게 배추값이 얼만데. 내 아내 편 들겠다고 아주 나한테 대들고 난리구나. 옥분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그 얼굴은 붉은 기가 올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얼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일주일, 집에서조차 누군가의 엄격한 시선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던 그 슬픔이 다시 터져 나오려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벌써 흙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먼지가 희미하게 가라앉기까지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기나 하냐? 옥분이 가까이 다가와 팔을 잡으려 하자 진수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김장은 우리 가정에서 할 김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옥부는 목소리를 잃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흙 묻은 장갑을 벗어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정아는 지금 상중입니다.
어머니도 아시면서 장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김장 500포기를 시키는 게 그게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입니까? 옥부는 당황했지만 기세를 잃지 않으려는 듯 소리를 키웠습니다. 상중이면 손 놓고 있으라는 법이 있어. 김장은 집안일이야. 집안일을 해야 며느리지. 정아의 심장은 그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 됐어요. 아직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은 정아의 목에서 겨우 빠져나온 간절한 울음 섞인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그 말조차 한 귀로 흘려버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장과 무슨 상관이냐? 다들 부모 잃고 살아. 며느리는 며느리 일을 해야지. 돈은 잘 벌 줄 알아도 집안일은 모르나. 그 말에 정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자 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로 인연 끊겠습니다. 정아는 숨을 삼키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진수는 천천히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집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더는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옥부는 충격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온 듯 휘청거렸습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진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아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 척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가슴 깊숙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시댁 앞에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낸 적 없던 남편, 늘 조심스럽고 중재만 하려 했던 남편이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옥부는 당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 인연 끊자고. 좋아. 너희가 먼저 끊었다. 앞으로 왜 우리 집에 오나 봐라. 그녀는 그렇게 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 집안에서 이어져 오던 오래된 권위와 억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흙먼지가 아직도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정아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너 괜찮아? 진수는 정아의 손을 잡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야, 앞으로는 내가 먼저 지킬게. 더는 당신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정아의 눈가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삶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아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김장을 뒤엎은 날이 아니라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다시 쓰인 순간이라는 것을. 옥분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간 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배추 위에 떨어진 흙을 살짝 날려보냈고 그 흙먼지는 해질 무렵의 빛을 받아 부유하듯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진수 곁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태와 울컥하는 감정 탓에 손끝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아내 옆에서 서 있었고 그 표정에는 여전히 강한 결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아야, 가자.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지만 한 번 더 뒤돌아본 시댁 마당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는 장소가 아니라 벗어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추 위에 남겨진 흙자국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왔던 눌림에서 벗어나려 한 남편의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정아는 진수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진수야, 나 때문에 너무 크게 한 건 아니야? 정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진수는 시어머니 앞에서 쉽게 굽히는 성격이었고 지금처럼 강하게 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진수는 시동을 걸기 전 핸들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신 때문만이 아니야. 그의 말투는 단단했고 어디선가 오래 누적된 감정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에 숙여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진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한테 나도 몇 년 동안 말 못한 게 있었어. 정아의 가슴이 순간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진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겨우 눈을 마주친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계속 얘기한 게 있어. 결혼 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애가 없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어질 수 없다고. 정아는 말문이 막혀 잠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은근한 말투, 반복적으로 던지던 집안일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말했어. 진수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당신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식으로. 정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선택지라니 그게 무슨. 진수는 고개를 숙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어. 정아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혼? 진수는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잘났지. 미쳤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당신을 탓했어. 애가 없는 것도, 집안일을 내가 안 도와주는 것도, 심지어 내가 승진 못한 것도 당신 때문이라면서.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나도 어머니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그는 잠시 정아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일주일도 안 된 며느리한테 김장 500포기 강요하는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참고 넘어간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 정아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흙을 뿌린 건. 진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한테는 김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억압이었어. 그리고 진수는 오래 참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결혼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정아는 그 말을 듣고 차 안임에도 두 손으로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수 역시 정아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당에서 날리던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창밖에서 불었지만 차 안은 오히려 오랜만에 숨을 쉬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떴습니다. 정아는 손끝이 떨렸고 진수도 그 화면을 보며 입술을 굳혔습니다. 받지 마. 진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엄마에게 말할게. 당신은 이제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아도 돼. 정아는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늘 시어머니의 말에 눌려 살던 무게가 눈앞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쉽게 며느리와 아들의 결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폭풍이 곧 시작될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둘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정아는 숨을 다시 쉴 수 있었습니다.
정아와 진수는 차 안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지만 그 온기 속에서도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말처럼 시어머니 옥부는 결코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진수는 오늘로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아의 휴대폰이 다시 짧게 진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진수는 보지 말라고 했지만 정아는 천천히 화면을 켜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라. 김장 망친 거 너희 책임이니까 우리 집도 이제 아니다. 내 엄마 죽었다고 해서 봐주던 것도 끝이다. 진수만 돌아오면 된다. 며느리는 필요 없다. 정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자 진수는 그 화면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진수는 한숨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이걸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 말에 진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 방어하려는 노력, 그리고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이 한꺼번에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정아야. 진수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작은 시댁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배추 더미는 여전히 흙을 뒤집어 쓴 채 엉망이 되어 있었고 그 위에 겨울 햇빛이 아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둘이 살아온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 정아도 차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흙을 뿌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건 나를 위해서였어? 진수는 정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 엄마의 말에 맞춰주기만 했고 당신이 버티고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때 집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옥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이미 분노로 잔뜩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전화기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안 갔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당 전체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정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진수는 정아를 보호하듯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감히 엄마에게 그만하라고 해.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요. 옥부는 정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 거야. 정아의 심장이 찢어지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옥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정말 오늘부터 나랑 끊자 이거지? 진수는 단칼에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로 끝입니다. 옥분의 얼굴에 충격이 덮쳤고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증오와 배척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끊자. 너희 같은 자식은 없는 게 낫다. 그녀는 그렇게 외치고 문을 다시 힘껏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에서 들리는 쾅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시댁의 권위라는 벽이 무너지듯 느껴졌습니다. 정아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고
부드럽게 앉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정아야.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까지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해서 나 괜찮을까? 진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아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선택할 거야. 우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아의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켜준다는 말, 보호받는다는 감정,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새롭게 밀려왔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흙이 뒤집힌 김장 마당을 뒤로하고 차가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 정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흙을 뒤집어 쓴 것은 배추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과거였다는 것을. 차가 시댁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자 정아는 무언가 꽉 묶여있던 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시어머니의 고함과 압박이 멀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바람조차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정아는 그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강한 표정을 지었던 남편이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조금 지친 듯 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는 시선을 잠시 돌려 정아를 바라보고 다시 조용히 도로로 돌렸습니다. 응, 말해. 정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당신이 한 말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진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말 못한 것도 많고 그냥 넘기려 한 것도 많아. 정아는 남편의 말에 마음 한쪽이 찡하게 저렸습니다. 나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참아온 줄 몰랐어.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난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는 척했어. 그게 더 미안해. 정아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늘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조용하게 나 몰래. 남편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묵직한 아픔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용하게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한 말들이 내가 듣기에도 너무 잔인하더라.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의 목소리조차 그리워 울었던 자신에게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온기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처럼 취급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정아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까지 건드린 듯 했습니다. 정아야. 진수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당신을 대신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아는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나를 대신한 행동?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엄마 장례 때문에 슬퍼서 손 하나 들 기운도 없는데 어머니가 그런 상태의 당신에게 김장 500포기를 시키는 게 난 도저히 이해 안 됐어.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론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어. 정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본 진수는 차를 갓길에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정아야, 나 이제야 제대로 말할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 둘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야. 정아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야. 남편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당신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남편으로 서려고 했어. 그게 내 진짜 자리더라.
정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야만 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오래된 지친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늑한 공간이 정아를 더 감싸주듯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돌아온 집은 마치 오랜 시간, 숨을 참다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된 장소 같았습니다. 정아는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엄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닦아놓은 사진 액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 속에 엄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수도 뒤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엄마. 정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기서 잘 살게. 엄마 내가 오늘 받은 상처도 오늘 받은 위로도 다 잊지 않을게. 진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아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조용히 굴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김장 500포기는 하지 못했지만 정아는 훨씬 더 큰 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뒤돌아서며 정아는 말했다. 우리 이제 우리 둘만 보고 살자.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창밖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흐린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 같은 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빼앗지 못할 빛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장 500포기를 뒤엎었던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혼자만의 무게로 짓누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 작은 행동이 정아의 일상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옥분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며칠 동안 여러 차례 문자만 남기고 갔습니다. 배추값 배상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집안을 망쳐놨다. 진수만 돌아오면 된다. 너는 이제 며느리도 아니다. 정아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더는 혼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문자 내용을 확인할 때마다 짧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정리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리할게. 진수는 문자에 단 한 번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정아의 삶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은 시어머니와의 오랜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으로서의 단단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참아야 하는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하루는 진수가 퇴근하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야, 요즘 좀 괜찮아졌어? 정아는 밥상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울컥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어.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다. 천천히 가도 돼. 우리가 같이 가면 되니까. 그 말은 정아에게 묘하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느꼈던 외로움이 진수의 말 한마디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정아는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었던 물건 중 하나. 엄마의 손때가 묻은 작은 앞치마였습니다. 정아는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김장을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늘 말했다. 정아야, 김장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분이 좋을 때 하면 배추도 달고, 마음이 힘들면 배추도 맛이 없어지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아는 그 앞치마를 가슴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진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거 엄마 거?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랑 김장하던 앞치마. 예전에 나 해보라고 쓰라고 줬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는 김장이라는 게 나한테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이 돼버렸어. 진수는 정아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다음에 우리 둘이 김장하면 어때? 정하는 순간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김장을 둘이서?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10포기만 하자. 딱 우리가 먹을 만큼. 당신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정아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억압적인 김장은 사라졌지만 엄마와 함께했던 진짜 집 김장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쌓인 배추, 무, 고춧가루를 보는 순간 정아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배추 한 포기만 사갈까? 진수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한 포기 김장이라도 해보게.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나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한다고. 집으로 돌아와 작은 싱크대 앞에서 둘은 서로 장갑을 끼고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10포기가 아닌 단 한 포기였지만 그 한 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의 회복, 슬픔에서의 벗어남, 그리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는 두 사람의 결심. 정아는 양념이 묻은 손으로 작은 배추잎을 꼭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진수는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잘 살자. 그날 밤 냉장고에 넣어둔 한 포기 김장 김치가 익어가는 동안 정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알았습니다. 김장 위에 부어진 흙은 분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을 눌러온 억압을 덮어버린 의미 있는 흙이었다. 자신의 삶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싹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흙이 떨어진 날은 정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된 날이었다.